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파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뇌 속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 하는 일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한테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게 하는, 뭔가를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무언가를 갖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제 결심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이 도파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한테 지금 없는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 나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이 도파민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몇 가지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 상식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행동 경제학이죠. 전통적인 경제학과 좀 다르게 인간의 그 불합리한 행동을 모델링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행동 경제학. 금융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행동 금융학, 행동 재무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좀 추천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행동 경제학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뭐 그런 쪽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별개로 뇌과학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도파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 도파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주식하는 패턴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파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일종의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호르몬,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엔돌핀, 그리고 세로토닌.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기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쁜 여자를 봤어.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막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좀 좌지우지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내 주위에 없고 내 눈앞에 없는데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추구하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되게 추상적인 것들부터 해서, 누군가는 10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만 원만 있어도 좋은 것처럼, 이 돈이라는 개념도 좀 약간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이 도파민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해서 뭐 매수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돈을 벌었어, 수익을 냈어. 그러면은 그때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마약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약은 보통 하지 않지만, 저도 안 했지만, 뭐 코카인이나 뭐 그런 메스암페타민 같은 그런 마약류들을 우리가 먹거나 흡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또 되게 기분 좋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환각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기작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도파민이 촥 나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꼭 한 번 하는 말이 있죠. 야,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게 있었어? 야, 이거 대박인데? 그동안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이렇게 좋은 걸? 이러면서 주식에 이제 발을 더 깊게 담그게 되죠. 그 전에는 나는 주식 같은 거 잘 몰라요, 주식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웬만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그렇게 맛봤던 그 도파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한번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 경험과 기억이 그 도파민이 나오는 것과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중독자처럼 내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해서 계속 돈을 벌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도파민도 쭉쭉 나오고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도파민이 중독은 됐는데 수익을 못 내죠.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못 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일종의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 되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수익을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그런 시점이 어느 순간이냐면은, 나에게 수익이 딱 주어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이 주식을 사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순간,
벌 확률, 잃을 확률 50대 50인데 그 확률에 베팅하는 그 순간이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슬롯머신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슬롯머신 땡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때 그렇게 누르는 그 순간이 가장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이고 그때가 도파민 분비가 가장 활발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뇌에서는 그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종하는 거죠. 주식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계속 단타 치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손절하고 또다시 단타 치면서 매수하고 이런 단계로 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주식한 지 이제 한 1, 2년 되신 그런 분들, 처음에는 뭐 우량주 투자하고 뭐 그렇게 물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아침마다 이제 단타 치고 있어,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타를 쳐서 돈을 빨리 벌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지만 그게 되든 안 되든 계속 트라이를 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그 욕망을 추구하게끔 내 행동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도파민을 분부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동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계속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게 있고 좀 더 고등 생물체로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파민이 단순하게 그냥 너 돈 벌고 싶어? 그럼 주식 매수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작용하는 회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욕망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욕망 회로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경로는 이제 통제를 하면서 분비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통제 회로의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주식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주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하니까는 돈을 못 벌더라. 그럼 네가 이제 행복하려면, 도파민이 나와서 너가 만족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공부를 해.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막 쌓아가면서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 우리 행동을 조정하기도 해요. 이 뇌에서 이제 도파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좀 하기 싫은, 다소 하기 싫은 공부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주식을 잘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결국은 본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파민은 본인이 나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무지성으로 그냥 사고팔고를 해도 도파민이 충족이 되고, 왜냐면 수없이 기대감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긍욕적으로 막 하고 싶은 걸 참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면서도 달성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의 행동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무지성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통제회로 안에서 주식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통제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빼써서 꺼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파민은 두 가지 회로가 있어서, 통제를 해도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욕망의 회로가 이제 건드려지면서 보다 더 이제 1차원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을 잘해서 수익이 막 나면은 그런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야 공부를 해도 안 되네? 그냥 그럼 다시 무지성으로 해. 오히려 더 단타 열심히 쳐.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주식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길들여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변경이 되고 조작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중독자처럼 이상한 주식을 반복하게 되면서 돈의 상당 부분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되게 고통스럽게 끊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본인에 대한 것들을 너무 과신해서 나는 내가 도파민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안타깝지만 제 주변에도 이 도파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주식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실력을 기르기 위한 그 과정을 좀 건너뛰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해요.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파민형 인간. 이걸 보면은 이제 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도파민을 얻으려면 뭔가 보상을 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욕망회로, 통제회로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잘못해서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 보상에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보상을 얻는 데까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파민 통제로 해서 벗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상에 급급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하지 말고, 한마디로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지 말고요, 이 과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큰 돈을 굴리려면 결국에는 저축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조금 더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가능하면 뭐 부업을 하면서 수입을 늘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뭔가 끈덕지게 이 도파민 통제 회로에서 우리가 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너 공부 잘해서 1등하면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빠는 너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보상, 컴퓨터 사준다는 그 보상을 빌미로 해서 공부를 시키면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통제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만 막 몰두를 한다던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도파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컴퓨터는 포기하고. 우리가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이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요, 내가 올바로 주식하는 그런 과정, 올바로 주식하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쌓아야 되는가,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갖춰야 되는가, 시드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 과정에 집중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봤고요. 관련된 책들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오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